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략만 살기다 이천박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공학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21번. 21번은 6장 안정도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요. 전력계통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 안정도라는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정도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계통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되게 운전하는 정도를 안정도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냐면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동태 안정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안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정도 향상 대책은 어떻게 하자? 작게 줄이고 없애자입니다. 다시 한번. 작게 줄이고 없애자.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들 클수록 좋은 거 찾아보자고요. 클수록 좋은 게 첫 번째 바로 무슨 비가 있었습니까? 단락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체수를 많게 하는 복도체 방식, 아니면 다회선 방식, 이런 놈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선로에다가 직렬로, 부하에 대해서 직렬로 설치하는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단독으로도 아주 잘 나온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있냐면 이 제페로 방식이에요. 제페로 방식.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리 송전선로에서 제페로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나오면 무조건 안정도를 좋게 하겠다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클수록 좋은 것들이다. 나머지는 다 작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1번에서는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 작게 하고 제페로 방식 채택하고 좋은 얘기인데, 3번에 보시게 되면 지락전류를 크게 하겠다라고 나와서 중성점 직접 저촉 방식을 채택합니다라고 있는데, 우리 직접을 쓰게 되면 지락전류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도장애도 최대고 계정기 동작 확실하죠. 바로 차단됩니다. 그러면 사고 났을 때 더 이상 운전을 못해. 그러니까 안정도가 나쁘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직접 접지를 쓰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접지 써야 돼? 소호 접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문제 볼게요. 22번에서는 일장 전선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공 송전선에 사용하는 애절은 중 전압분담 최대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전압분담 최대. 철탑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애자가 5개가 걸려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가 이렇게 가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철탑은 무조건 뭐 합니까? 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접지를 한다는 얘기는 전위가 제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애자가 5개라면 여기는 66선로가 되겠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전압이 어디에 많이 걸리겠어? 가장 전선에 가장 가까운 놈이죠. 요 놈이 바로 최대가 됩니다. 최대. 그래서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최소를 물어보면 그러면 어디냐? 반대로 철탑의 가장이냐? 가장은 아닙니다. 가장은 아니고 가까운 거. 정확히 말하면은 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최소가 될 건데요. 요게 바로 철탑으로부터 바로 몇 분의 1 지점? 요 3분의 1 지점. 여기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와 최소 두 군데를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뭐 최대 물어봤으니까요. 전선에 가장 가까운 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하고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은 3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계식인데요. 그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제로라 하고 전파 정수를 속도를 V라 할 때 이 송전선의 단위 길이에 대한 인덕턴스 밑줄, 인덕턴스 L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는 만약에 L 값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식 중에 보면 러또 하기를 뭐분의 L, C분의 L이라는 놈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러터 하기를 LC라는 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와 C가 날아갈 거니까 루트 L에 제곱해서 나오겠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거야. 루트 C분의 L, 바로 뭔 임피던스?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요걸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전파 속도 V라는 놈을 갖다 구하면 전파 속도는 러터 하기를 LC분의 1이 될 거니까 여기는 루트 LC니까 결론 누구야? 이걸 의미하는 것은 속도의 역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해 놓으면 답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파동 임피던스를 나눈 놈이 무조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험장 가셨을 때 L을 물어보면
L은 나누다의 니은이니까 무조건 나눈 놈을 찍어라. 나눈 놈. 누구를? 파동 임피던스를 나눠준 놈.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렬 임피던스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직렬. 직렬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곱해져 있는 놈만 찍으면 돼. 즉 파동 임피던스 곱하기 하고 들어가는 놈. 뒤에는 뭐 전파정수가 들어갈 건데 이거는 개의치 마시고요. 무조건 곱해져 있는 놈. 이렇게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에서는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물어보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3번에서는 파동 임피던스를 나눈 놈이 2번에 나와 있으니까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4번 들어갑니다. 24번은 구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부하측의 밸런스 동그라미 빵칩니다. 밸런스. 밸런스를 필요하는 배전 방식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밸런서라는 게 언제 들어간지, 밸런서라는 게 우리 균형 잡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로가 이렇게 있고 요 사이에 부하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불평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선이 하나 또 있어서 여기에 부하가 하나 또 걸려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하 사이즈와 이 부하 사이즈가 다르게 되면 선로에 흐르는 전류값이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불평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걸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바로 뭐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야? 권수비가 똑같은, 다시 말하면 여기의 권수비와 여기의 권수비가 1대1 똑같이 들어가는 단권 변압기를 설치해서 균형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걸 갖다가 우리 밸런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밸런서라는 놈은 결론은 어디에 필요하다는 얘기야? 세선이 필요한 거니까 바로 이 단상 3선식에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4번에서는 단상 3선식이라고 들어가 있는 답을 4번 하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번 들어갑니다. 8장 차단기 용량,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삼상용 동그라미 빵 치시고 차단기의 정적 차단 용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용량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용량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할까요? 용량. 용량은 딱 두 가지야. 무조건 전압과 전류만 곱해주면 됩니다.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류. 전격 용량이면 전격 전압의 전격 전류. 충전 용량이면 전격 전압의 충전 전류.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이면 전격 전압의 단락 전류. 어느 용량이든 간에 전압은 정해져 있어요. 전격 전압. 거기다가 전류 사이즈에 따라서 용량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차단 용량이라고 들어갔으니까 무슨 전류가 들어가야 돼? 차단 전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앞에 3상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뭔 3 따라 들어가야 돼? 루트 3이 따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이 있고 전격 차단 전류가 있는 것은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26번 들어갑니다. 26번은 개폐장치에서 표준 동작 책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차단기가 O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픈, 개방입니다. 개방. 그 다음에 3분 있다가 CO. C는 뭐냐면 클로즈. 다시 말하면 투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투입 차단, 투입 차단. 이렇게 일련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행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 동작 책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차단기는 두 가지 차단기가 있어요. 일반 차단기가 있고 고속도 차단기가 있겠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일반적으로 말이야 몇 시니?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분초가 들어가면 무조건 누가 되겠다? 일반 차단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속형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들어간다? 무조건 앞에 세타 아니면 T초. 아주 짧은 시간이 들어가죠. 아주 짧은 시간. 뭐 실질적으로는 뭐 C는 들어갈 일 없겠지만 분이나 초가 들어가면 다 일반 차단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일반하면 C, 분, 초라고 외우면 되는 거고 고속하면 무조건 세타 아니면 T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세타나 T가 없고 다 C, 분, 초로 들어가는 꼴이니까 일반 차단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표준 동작 책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면은 뭐 차단하고 3분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3분은 아니고 거의 우리가 쓰는 게 얼마 쓰냐면은 1분 그 다음에 뭐 3분 아니면 뭐 을형 같은 경우는 뭐 15초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일반 차단기고 나머지 세타 T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고속이다라고 이렇게 개념만 잡고 가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6번 얘기였고요. 다음에 27번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27번은 우리 10장 배전설로 특성에서 배웠던 얘기인데요. 그림서와 같이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균일한 동그라미 빵 쳐놓으시고 도중에서 분기되어 선로 전류가 송전단에 이를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선로 말단의 전압 강화 동그라미
전압 강화. 결론은 뭐야? 이렇게 균일한 분산 부하가 있을 때의 말단의 전압 강화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부하종별로 따라서 세 가지를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말단 전압 강화가 있을 것이고요. 말단 집중 부하. 두 번째는 균등 분산 부하가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분산부하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을 비교할 거거든. 여기에서 이 전압 강화를 1화 하고 전력 손실을 P1이라 한다면 균등 분산부 할 때의 전압 강화는 말단에 비해서 몇 분의 1? 2분의 1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을 P1'이라고 한다면 말단에 비해서 몇 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분산부하에서는 전압 강화가 몇 분의 1로?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말단 집중에 비해서.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5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물어본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균등 분산부 할 때의 전압 강화 물어봤으니까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것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들어가 볼게요. 28번은 피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레기의 밑줄 치겠습니다. 정격 전압. 제가 요거는 필기, 실기, 막론하고 엄청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피레기의 정격 전압이라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 항상 시료값이라고 읽습니다. 항상 우리가 표시할 때는 피레기 정격 전압은 시료값으로 표시해.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피레기 정격 전압이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첫 번째, 속류가 차단될 때 교류 최고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료값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어떤 접질선에 따라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낙뢰가 떨어졌을 때 그놈을 피레기 통해서 나가니까 땅하고 연결되잖아. 그럼 이건 지락사고야. 그래서 어떤 접지를 썼느냐, 즉 유효접지 계통이냐 아니면 비유효접지 계통에 따라서 전위 상승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유효접지계에서는 전위 상승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죠. 그래서 피레기 정격 전압은 선로 공칭 전압의 0.8배에서 1.0배, 즉 공칭 전압보다 낮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유효접지계. 하지만 비유효접지계 통해서는 전위 상승이 높기 때문에 선로 공칭 전압보다 높게 잡죠. 대략 1.4에서 1.6배입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28번에서 물어본 것은 속류가 차단되는 교류 최고 전압으로서 시료값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답을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들어갑니다. 요거 10장에 대한 얘기죠. 수요와 부하에서 비환압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요. 어느 빌딩 부하 총 설비 전력이 400kW고 수용률이 0.5라 한다면 빌딩의 변전 설비 용량, 다시 말하면 비환압 용량입니다. 이때 부하 역률은 80%라고 나왔는데, 이 문제가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실기 때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맞는 공식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맞는 공식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설비 용량이 주어질 거고요. 첫 번째 설비 용량. 그 다음에 수용률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수용률은 무조건 곱하는 놈이에요. 무조건 곱하세요. 시험장 왔는데 문제 읽다 보니까 수용률이 있어. 무조건 곱하고 출발해. 그럼 무조건 답은 나와요.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나눌 수 있는 놈들. 첫 번째는 부등률, 그 다음에 역률. 부등률과 역률이 주어지면 무조건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설비 용량과 수용률이 여러 개 있다 하면은 각각 곱한 다음에 시그마 다 더해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맞는 공식,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가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 주어진 대로 한번 해볼까요? 설비 용량이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400. 그 다음에 수용률은 50%,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등률은 안 주어졌으니까 뺍니다. 역률이 0.8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200을 0.8로 나누니까 얼마? 250 kVA가 필요하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9번에서는 답을 2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30번 들어갑니다. 30번은 선로정수와 코로나에 대한 얘기죠. 전극의 어느 일부분의 전위 경도가 커져서 공기와의 절연이 파괴 밑줄. 공기와의 절연 파괴.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코로나 방전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전선로 주변에 공기절연이 부분 파괴되면서 빛과 노이즈를 동반하는 현상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코로나 방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실기 때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완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코로나가 무엇인지 지금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코로나 방지 대책이 뭔지, 이 세 개를 완세트로 알고 가시면 나중에 실기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넘어가서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 요거는 선로정수 배웠을 때 연가에 대한 얘기죠. 연가 동그라미 빵 쳐놓고요.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연가가 뭔지 먼저 배우셔야 되겠어요. 선로에 작용하는 정수값이 네 가지가 있어. 누구누구야? R, L, C, G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RG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왜? 문제가 안 되는 걸 알지. 그래서 RG는 빼버려. 그러면 L과 C와 문제가 되는데 L은 나쁜 놈, C는 좋은 놈이잖아. 그죠? 그러면 A상과 B상과 C상이 있다면 간격이나 이런 게 달라지면 얘네들이 다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로를 몇 등분? 3등분해서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 했다? 연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 상마다의 L은 L끼리 똑같이 만들고 각 상마다의 C는 C끼리 똑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가란 것은 주 목적이 바로 원정수평형이다. 선로, 정수, 평형. 이게 바로 주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수입이 생겼어요. 첫 번째,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방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도 같이 잡고 갑니다. 유도장애 방지, 직렬공진 방지. 이렇게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죠. 연가는 선로, 정수, 평형이니까 답을 1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 32번 문제 가볼게요. 자, 32번도 아까 전에 제가 29번에 풀어드렸던 요 공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량이 900kW, 부동률이 1.2, 수용률이 50%, 합성 최대 전력 물어봤는데 일단은 설비가 900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수용률이 50%, 0.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엔 부동률이 1.2 나왔으니까 무조건 나누기 하는 놈이잖아. 나눠주시면 얼마? 375kW 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 33번 들어갑니다. 요거는 3장에서 단거리에 대한 송전단 전압이죠. 저항이 15미고 리액턴스가 15민, 3상 동그라미 빵 쳐놓으시고요. 수전단 전압이 60kV, 부하용률이 0.8, 레그란 얘기는 지상, 늦다는 얘기죠. 전류가 100A라 했을 때 밑줄 칩니다.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압입니다. 송전단 전압을 VS를 한다면 우리 집구석의 전압을 VR, 수전단 전압 플러스 선로 발생하는 전압 강하 2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관건은 이거를 구할 수 있니?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압 강하 구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전류가 있으면 전류 I에다가 뭐 코사인,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3, 4이면 무조건 뭔 3 들어가야 돼? 루트 3. 그 다음에 전류가 없으면 뭐분의 P? V분의 P. 거기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가죠. 이때는 3, 4에도 루트 3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번엔 전류가 있으니까 전압 강하 2에 들어갈 게 바로 누가 들어가야 돼? 루트 3 곱하기 전류 I에다가 가려고 뭐 코사인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잡아만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집 전압 60kV니까 6만이 일단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전류가 100A니까 10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가려고 저항값이 10 맞나? 10이죠. 10 곱하기 역률은 0.8이 되겠고요. 플러스 리액턴스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역률이 0.8이면 사인은 무조건 0.6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대략 62,900 한 44V 정도 나와요. 근데 가나다라 봤더니 킬로볼트로 계산하래. 그러면 뒤에 우수리 딱 떼어버리고 반올리면서 대략 63kV 되겠죠. 그래서 63kV 나와 있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문제 가볼게요. 34번. 이것도 10장에서 배웠던 배전솔로 특성에서 역률 개선시 콘덴서 용량이 되겠죠. 역률이 80% 만 kV 부하를 가는 변전소에 2000 kV의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합니다. 이때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약
몇 kb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면 현재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요 놈이 10,000kV야. 그리고 대각선에 있는 놈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값 이상이 합성된 거야. 요만한 사이즈 하나하고 요만한 사이즈 하나하고 두 개가 합성된 겁니다. 이때 역률이 현재 얼마라고 했습니까? 0.8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00 곱하기 0.8 하니까 여기가 8,000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역률이 0.8이면 사인은 0.6이잖아. 그럼 0.6 곱하기 요거니까 무효분 나오니까 6,000 되겠네. 그래서 6, 8, 10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때 나는 콘덴서를 얼마짜리 달았어요? 2,000짜리 콘덴서를 달았습니다. 그럼 6,000에서 2,000만큼 올라가니까 요만큼만 남아있겠네. 즉 얼마? 4,000만 남아있겠죠. 4,000. 그러면 4,000 남아있을 때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개선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역률이 나쁘니까 나는 요만큼만 쓰는데 이만한 게 필요했어. 근데 역률을 좋게 하니까 말이야. 요만큼 쓸 건데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요만큼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상문을 보여보겠습니다. P상문을 PA다라고 한다면 먼트 러트 하기를 유효제곱 플러스 무효제곱. 유효는 8,000 제곱 플러스 무효는 얼마 남았습니까? 6,000에서 2,000 빼니까 4,000 남았네. 4,000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약 8,900 한 70 정도, 요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4번에서는 8,940 돼 있는 바로 답은 3번이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나중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측면이냐면 보세요. 나는 요만큼만 쓸게. 지금 같은 문제 요만큼만 쓸게 라고 했을 때는 이만한 변압기 필요 없이 요만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난 요만한 게 있었어. 즉 이걸 픽스로 보는 거죠. 난 요만한 게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역률을 계산하면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이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은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는 3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도 3장에서 전압과의 관계식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수를 하기 전에 구구단을 외우듯이 우리 전기 기사를 공부하려면 관계식 무조건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항목인데 부하절 및 역률을 같을 때 전압을 N배 승합. 요거 중요한 얘기. 전압 V가 몇 배가 됐다? N배만큼 승합하였다. 자, 이랬을 때 전압 강하율, 그 다음에 전력 손실 두 가지 물어봤네요. 자, 제가 관계식 하나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전력 손실이나 아니면 전선의 단면적이나 아니면 전압 강하율 이 세 마리는 모두 어떻습니까? 전압 제곱의 완비례입니다. 전압 제곱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 P란 놈은 어때요? 전압 제곱의 비례고요. 전력 손실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 강하 2란 놈은 그냥 전압의 반비례가 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하자면 전력 손실은 역률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역률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어. 요런 얘기들은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물어보는 얘기는 요겁니다. 전력 손실, 전압 강하율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전압 제곱의 반비례. 다시 말하면 n제곱분의 1이 나오는 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몇 번? 1번이 될 건데요. 이 문제를 조심할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처럼 전압 강하율과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가 있고 전압 강하와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때는 n분의 1, n제곱분의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때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있으니까 실수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35번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6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36번은 선로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삼상 삼선식 삼각형 배치의 송전선로에 있어서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 값이 0.5038 마이크로페르시고 선간 정전 용량 값이 0.1237 마이크로페르실 때 일선의 밑줄 작용 정전 용량. 자, 삼상이란 말이 들어갔어. 그럼 작용 C란 놈은 대지 플러스 선간에다가 몇 배? 3배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선생님 단상이면 어떡합니까?
3배가 아니라 2배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0.5050 얼마입니까? 5038 플러스 3배 곱하기 0.1237 이렇게 계산기 1237 맞죠? 네,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0.87 정도가 나오겠죠? 답 2번 되겠고요. 다음에 37번 들어갑니다. 자, 37번은 8장 보호계전기와 개폐장치에서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구나. 37번. 예, 맞습니다. 차단기와 차단기 소호매질을 틀리게 결합된 것 물어봤어요. 틀리게 결합된 것 1번 공기 차단기 압축 공기 말되고 가스 차단기 SF6 가스 말되고요. 자기 차단기가 진공인데 우리 자기 차단기는 뭡니까? 마그네틱 블래스트 브레이커니까 MBB가 됩니다. 이때는 바로 누굴 써야 돼? 진공이 아니라 전자력을 쓰는 거죠. 전자력. 진공을 쓰는 건 진공 차단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3번. 자, 다음에는 옆으로 이동해서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38번에서는 3장 손실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이런 얘기하고 35번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 우리 전력 손실 줄이겠대. 전력 손실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전압을 승합하면 되겠죠. 아니면 전력 손실 줄이려면 역류를 높여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피더 수를 줄인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피더가 뭔지 먼저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어요. 피더가 뭐예요? 피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급전선입니다. 그 급전선이 뭐야? 급전선은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수용가 이르는 선로 중 부하가 없는 선이죠.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선이라는 얘기야. 그걸 갖다 급전선 또는 피더라고 하는데 그 수를 넓힌다 줄인다라고 해서 손실이 많아지고 줄어든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관계가 없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넘어가서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은 우리 그 단거리 3장 송전선로에서 중거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 같은 T형 4단자 회로망 4단자 정수 B값을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전력에서 배운 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회로적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지금 회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Z1과 Z2가 이렇게 연결되고요. T형 회로니까 요 사이에 지금 현재 Z3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걸 갖다가 B 값을 물어봤어요. B가 어디야? B는 가로축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가로축에 요놈 있고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력적으로 한다면 단일 소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하나 있다 해서 행렬식 단일 소자일 때 4단자 정수 행렬식 3개 해갖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풀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저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끼인 놈 밑에 있는 놈분에 서로 한 번씩 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누구 찍으라고 그랬어? 긴 놈만 찍으면 답이에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자, 밑에는 Z3 하나 있으니까 하나 올라가고요. 내려가고요. 위에는 서로 한 번씩 곱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Z1 곱하기 Z2 플러스 Z2 곱하기 Z3 플러스 Z3 곱하기 Z1 이렇게 한 번씩 서로 곱해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번 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40번은 10장 배전선로 정기적 특성값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상 2선식의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교류 배전선이 있다. 전선 한 가닥 동그라미 한 가닥. 저항이 0.15이고 리액터스가 0.25. 부하는 순저항. 순저항이라는 얘기 뭐야? 역류를 일로 보라는 얘기죠. 리액턴스 무시하세요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100V 3kW입니다. 급전점의 전압 밑줄. 급전점이니까 다시 말하면 VS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요 놈은 우리 집구석 플러스 선로 발생하는 전압강 2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이 전압강을 구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로 있잖아.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지금 전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거 대신 이제 누가 들어갑니까? 뭐분의 P? V분의 P. 가르고 뭐 플러스?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역류를 1로 보라고 그래서 순저항부하 얘는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것만 갖고 볼게요. 우리 집 전압이 100V 플러스 V분의 P니까 우리 집 전압 100분의 P는 3kW 3000 여기에 곱하기 이제 저항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0.15래 1선이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1선인데요. 단상 2선은 무조건 2선 기준이야. 그래서 단상 2선일 때 아무 말 않고 저항이 나오면 그냥 쓰면 돼. 근데 지금처럼 단상 2선인데 1선이야라고 나오면 무조건 2배를 해야 돼. 그래서 0.3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따라서 약 얼마가 나옵니까? 110V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번에서는 답이 몇 번이냐면 나번이 될 건데 40번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선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전력 문제도 풀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2회, 21년도 2회 전기 산업기사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